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외주 개발 시장에서 어떤 분야를 내가 골라야 될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시장의 수요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강점에 맞춰야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외주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인데요. 혹시 홈페이지 제작을 시도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홈페이지는 누구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병원도 필요하고 부동산도 필요하고 개인들도 필요하고 모든 회사들이 홈페이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아요. 수요는 많은 게 맞는데 공급도 많습니다. 중개 플랫폼이든 아니면 네이버 검색 광고든 정말 많은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수집을 해봤었거든요. 금방 몇백 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들 들어가 보시면 삼성, LG 대기업 포트폴리오들이 쫙 깔려 있고요. 비싸면 5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크몽이나 위시캣 들어가 봐도 또 올라와 있는 그 개발사들의 프로필이 다 홈페이지 제작 분야니까 외주 시장에는 홈페이지 제작만 있다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제작 분야만 전부가 아니기도 하고 프리랜서분들이 홈페이지 제작을 공략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실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웹 개발할 줄 안다고 해서 경쟁력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홈페이지 제작에는 개발과는 굉장히 다른 스킬셋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디자인을 얼마나 깔끔하게 만들면서도 그 작업을 하는 공수를 줄일 수 있을지, 모바일이랑 PC 다 잘 나와야 되고요. 등등을 다 하면서도 기존에 100만 원에 만들어주겠다는 업체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요. 거기다가 본인이 10년차 개발자인데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만들어 오셨던 경력자분이 개인 프리랜서로 우뚝 서겠다 생각하고 퇴사를 딱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강점을 다 버리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꼴이라서요. 네, 저는 말리고 있습니다. 업체 많은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업체마다 포트폴리오도 다 막 수백 개씩 있고요. 그러면 100만 원에 만드는 업체들은 정말 손해보고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그 업체들은 수백 개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으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되게 빠르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스킬셋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회사들의 내부의 개발자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디자이너나 기획자 그룹이 훨씬 많고요. 개발자는 이걸 그냥 찍어대듯이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코드들을 잘 붙이는 역할 정도면 되니까 프리랜서 개발자가 홈페이지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개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퍼블리싱이랑 고객사랑 문구 조정하는 거, 이거를 소통하는 거, 템플릿 고른 거에 이제 컨텐츠 맞춰서 넣고 서버 기능이 있으면 그 부분 작업하는 것 등 개발 관련된 거는 굉장히 이 중에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회사 내에서 이제 개발만 해온 경력자분들이 이 개발 비중이 얼마 안 되는 홈페이지 제작을 하시기에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홈페이지 전문 제작 업체들은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만들어도 이익을 남깁니다. 어떻게 개발자 인건비가 100만 원에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디자이너나 기획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으니까 그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배정을 하고 개발자의 작업 시간은 딱 조금만 배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인건비의 비중을 잘 분산해 놨을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또 보병이 있잖아요. AI를 이용한 홈페이지 빌더들이 점점 홈페이지를 잘 만듭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마케팅 문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AI가 그럴싸하게는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니까 AI 빌더들이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의 영역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만약 경력자분이시라면은 내 커리어를 최대한 살리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 했던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 분이셨고요. 데이터를 다루셨던 분, 그리고 기업 내부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부 시스템을 만드셨던 분이 계셨고, 스트리밍 서버나 광고 서버나 게임 서버 또는 광고 게임 쪽의 클라이언트 쪽을 만드셨던 분도 계셨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개발자 생활을 하셨던 분 또는 10년 넘게 자바나 노드로 개발을 해오셨던 분, 디자인 시스템 쪽으로 UX나 이런 쪽을 개발하셨던 분, AWS 중심으로 인프라를 관리하셨던 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들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커리어 다 버리고 홈페이지 만들까 앱을 만들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스벨트 영상 올리고 하니까 이제 스벨트 공부해야 되는지 리액트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를 질문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뜯어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야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내가 찾지 못하는 이유는 중개 플랫폼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위시킷이나 크몽이나 숨고에 올라오는 또는 그런데 매칭되는 프로젝트들은 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매칭 플랫폼 만드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위주로 올라오니까 이것만 외주 시장에서 외주로 구해지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개발 니즈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홈페이지나 그냥 앱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코어한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할 줄 아는 개발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는 나에게 그런 태스크를 줬고 이런 분야의 개발 역량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 역량을 필요하는 회사가 내가 다녔던 그 회사만일까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그 기술을 필요로 할 법한 기업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라면은 채용 공고를 찾아볼 것 같아요. 공고가 올라왔으면 그 기술 스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규직 지원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로 단독으로 계약을 하시고 싶으신 거면은 채용 공고를 참고해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락처를 찾아내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나의 강점과 경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프로필, PDF로 만드실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냥 노션에다가 프리랜서로서의 이력서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걸 전달할 필요는 있고요. 이 한 페이지를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뭘 맡기면 잘 하겠네, 비용은 대략 이 정도겠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거를 연락을 할 때 같이 보내는 겁니다.
이게 워킹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개발자 뭐 취업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입들은 취직하기 쉽지 않은 건 맞는데, 근데 회사에서 계속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퇴사했을 때 관련된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경력 개발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개발자를 찾기는 어려워요. 이제 개발자로서는 내 경력을 최대한 살려서 채용 공고든지 아니면 기술 스택을 소개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겠지만 그런 회사들의 한번 CTO급이나 개발팀장급 연락처, 큰 기업이 아니면 채용 공고에 보통 개발 매니저급이나 아니면 CTO급들이 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연락을 굉장히 공손하게 해보는 겁니다. 스팸성으로 보내지 말고요. 그냥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혹시 단기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라고 하면서 내 프로필을 전달하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기업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간 계약한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면 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행위예요. 채용을 잘못했을 때는 이분들을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4대 보험에다가 퇴직연금까지 하면은 월 계약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이점을 좀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팁이라고 하면은 가령 어떤 회사에서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를 맡기고자 하는데 이걸 완수하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지를 내가 모르니까 얼마의 비용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간 단위로 받든 월 단위로 받든 기간 단위로 받는 겁니다. 내가 몇 시간 일했으면 몇 시간만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 40시간을 4주 동안 하겠다 이렇게 뭐 4주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물론 그 받으시는 급여는 내가 생각할 때 한 달 동안 이 정도를 받으면 적당하겠다라는 기준치는 마련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 내가 잘할지 모르겠는데 몇 주 계약하는 게 좀 리스크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 단위로 먼저 1차 계약을 해보고 그 다음 좀 장기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건 굉장히 낮은 리스크입니다. 회사의 굉장히 코어한 부분을 되게 단기 계약으로 이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거든요. 내가 잘 해내기만 하면 장기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일주일에 2, 3일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유지보수 해주세요 라고 장기 계약이 되고 이런 회사를 내가 한 두세 개 찾으면 월천 버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경력자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여서 이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외주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야를 공략할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시장은 너무 치열하다고 했잖아요. 홈페이지라고 하면 어떤 회사의 랜딩 페이지를 주로 말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회사 내에서 쓰는 내부 관리 시스템 같은 것 기본적인 CRUD 정도만 가지고도 어떤 회사에서 내부의 뭐 자료 관리라든지 뭐 시간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월해질 때가 있어요. 개발자가 회사 내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엑셀 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그 엑셀에서 다뤄지는 그런 데이터를 좀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뭐 어드민 페이지를 몇 개 만들어주면 훨씬 일이 편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몇백만 원 주고 맡길 의사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거 뭐 디자인이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마케팅 문구를 개발자가 막 아이디에이션을 고객사랑 할 필요도 없고 엑셀 기존에 어떻게 쓰셨어요 물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외부로 전환을 하면 좀 사용하기 편하실까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력이 없더라도 이건 CRUD에 가까운 기능이고 막 사용자 권한 분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수주를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좀 장기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100만 원짜리 홈페이지보다는. 홈페이지는 뭐 유지보수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들은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사용하는 고객사들도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쓰기 점점 편해지면 다른 관리 페이지도 만들어 달라. 약간 신규 사업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면 정말 파트너십이 되는 거죠. 또 지금 시대에 좀 해볼 수 있는 건 AI 프롬프트를 이용한 이제 간단한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서비스라는 거는 오픈 AI API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제미니, 구글 API를 이용할 수도 있죠. 또는 클라우드 API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API를 이용해서 뭐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아까 내부에서 쓰는 어떤 툴들을 만드는 니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AI API까지 적용을 하면은 문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늘려내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분야의 어떤 산업에서 보통 세일즈나 마케팅이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내부 툴들을 만들어줘서 쓰기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툴들도 실제 뭐 사스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돈 내고 쓸 수도 있고 우리 기업 내에서 이제 딱 안 맞다라고 하면 그냥 몇백 정도를 더 주고 꼭 맞는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외주 개발 니즈가 있거든요.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찾냐? 그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걸 필요로 할 법한 회사를 내가 찾아내는 거죠. 외주도 내가 이제 아직 해본 적이 없으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혼자 토익 프로젝트를 만들어서라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 뭐 500 이상은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은 갖지 마시고 일단은 고객을 만족시켜주면서 이제 외주를 해보는 경험 자체를 쌓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있는 건 경력이나 실력, 노하우가 아니라 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외주 프로젝트를 수주한 초반에는 돈을 내가 이거 받고 이거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성실하게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서 해당 고객사를 만족시키는 경험을 하세요. 그 고객사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안다면 지속적으로 개발을 맡길 수 있고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또는 다른 데서 수주가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할지 아니면 지금 고객사의 프로젝트를 계속 할지 고민이다. 근데 저기가 비용 더 많이 준다고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실제 계약을 따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한 고객사에게만 매달려 있는 것보다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집니다.
어쨌든 좋은 태도를 갖고 초반에는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학습과 경험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점. 그리고 한두 달 정도 경험이 쌓이면 석 달째부터는 금방 내가 숙련도가 올라간 게 느껴질 거예요. 수주를 몇 달 동안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의 수주를 해서 내가 초반에 빨리 경험을 쌓고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비용을 책정하시면 돼요. 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할인 쿠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인프런에서 선착순 20분께만 제공하는 할인 쿠폰을 제가 생성을 했고요. 설명란에 보시면 쿠폰 번호가 있습니다. 결제하실 때 넣으면 20% 할인이 되실 거고요. 컨설팅의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이 분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소통하면서 좀 캐내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게 굉장히 강점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네? 라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좀 본인을 과소평가하고 있을까? 약간 그런 점들도 있었고요. 이제 과소평가하는 거의 문제는 겸손한 건 좋은데 자신감 있게 자기를 어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도 이분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괜히 불안하거든요. 블러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고객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지만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개별 맞춤형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 그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밟아왔고, 그래서 어떤 분야를 진출했을 때 제일 강점이 될 것 같고, 그 분야의 고객사를 어떻게 찾을 건지를 같이 고민하는데 컨설팅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컨설팅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제 강의를 보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보신 분들은 우선 한번 프로젝트를 찾아보시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그때 컨설팅 신청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